오키님들 안녕하세요. 옥쌤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요청 폭주 DM 폭주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그분의 메이크업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으면 또 대화에 낄 수가 없는 펜트하우스, 여러분 다들 보고 계시죠? 시청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또 핵심 키 역할을 하고 있는 심수련님 메이크업을 제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DM도 정말 많이 오고 보는 사람마다 립 뭐 발랐냐, 섀도우 뭐 발랐냐, 심수련님 너무 고급스럽고 어려 보이고 예쁘고 정말 지적이면서 연기도 너무 잘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 제가 일일이 답변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그 씬마다 조금씩 메이크업이 달라요. 그리고 의상, 그리고 그날에 언니가 하는 그 연기, 그것에 따라서 메이크업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려드리기가 어려워서 오늘 특별히 제가 심수련 메이크업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이것도 비밀로 하고 싶긴 하지만 곧 알게 되실 거니까 바로 그분 직접 오셨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여러 메이크업 중에 어떤 걸 할까 고민하다가 그것은 모델분을 모시고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수련 메이크업에 심수련님이 직접 나오셨습니다. 네. 네, 펜트하우스에서 심수련 역을 맡고 있는 배우 이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언니가 온 게 그 의미가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심수련 메이크업을 할 텐데요. 메이크업을 할 때는 하루 종일 지속돼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베이스가 오랫동안 딱 붙어서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기초를 막 무거운 걸 바르진 않아요. 가벼우면서 충분히 보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런 앰플 세럼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소량만 사용을 해줍니다. 일상적인 메이크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네. 기초는 가볍게 그냥 다음 단계에 올 제품들을 잘 흡수시켜 줄 수 있게끔만 발라주시면 되고요. 원래 항상 앞에 거울이 있는데 거울이 없고 카메라가 있으니까 약간 긴장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는 게 톤업 크림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피부가 갖고 있는 그런 약간 결이라든지 그런 예쁜 부분은 그대로 살리면서 자연스럽고 화사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톤업 크림인데, 그래서 톤업 크림을 사용을 해주면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이라든지 컨실러를 사용을 할 때 훨씬 더 소량으로 예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레스 씬 했을 때 우리 목이랑 여기까지 다 발랐거든요. 톤업 크림을. 뽀샤시하게. 네, 이렇게 톤업 크림을 사용해 주는데 막 많이 흘러내리지 않는 제형의 기본 약간 크림 타입이고요. 이거를 근데 이 언니 톤업 크림을 우리가 바르니까 좋은 게 뭔가 언니가 감정신도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할 때도 베이스가 지워져도 맞아. 기본적으로 톤이 좀 예쁘게 받쳐주니까 맞아. 수정이나 이런 걸 안 해도 되고 거의 그대로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 그 사부에서 오열씬에서는 침상에서 오열했을 그 씬에서는 진짜 너무 오래 울어가지고 얼굴이 빨개졌어. 막 뺨이 그게 블러쉬를 한 게 아니라 코도 빨개지고. 그래도 피부톤은 늘 밝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뭐 이런 거 톤업 크림 같은 거 발라서 그랬나 봐. 이게 꾸안꾸 메이크업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꾸안꾸가 제일 힘들어요. 공을 들여서 기초부터. 꾸안꾸가 제일 힘들어, 솔직히. 내가 하면 이렇게 안 돼요, 신기하게. 근데 귀찮아서 나는 평소 다닐 때는 이렇게 하지 못하죠. 언니가 잘하잖아요. 언니 그때 온앤오프 찍는 날 너무 혼자 잘하고 와서 내가 깜짝 놀랐네. 그러게, 그때 옷도 진짜 그냥 내 옷 입고 하다 보니까 진짜 리얼하게. 너무 다 나간 거 아니야? 근데 언니 그게 너무 예뻐였어요. 제 주변 사람들 연락 와가지고 이제야 언니가 언니 맞니? 너한테 언니 맞니? 언니 근데 약간 예능돌이 다 된 것 같아요, 언니. 나? 언니 그 만남의 공장에서도 제가 굉장히 그 라이브. 네. 근데 거기 팀들이 정말 뭐랄까 되게 편하게 해주셔서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토너 크림까지 발라줍니다. 토너 크림만 발라도 일단은 피부가 뽀사시해지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혈색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피부 표현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커버하고 싶은 부분이나 좀 붉은기나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 나의 필살기이긴 한데. 필살기? 아니 나도 참 지금 나의 단점도 다 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필살기가 무슨 맞았어요. 알겠습니다, 언니. 그 다음에는 비비크림을 사용을 해줍니다. 좀 파운데이션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피부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토너 크림에서 한번 피부 톤을 화사하게 해줬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을 주로 이제 쓰는 이유는 그 톤 자체도 업을 시켜주고 좀 지속력을 많이 요구할 때는 파운데이션을 많이 쓰는데,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살짝만 커버하고 표현을 하고 싶을 때 비비크림을 저도 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대본도 없이 네. 옥 대표님은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실수도 없이 설명을 잘 하실까? 신기하다. 만남의 광장을 가니까 거기도 대본이 없더라고요. 네, 대본이 없어요. 원래 다 없는 건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근데 예전에 제가 대본 이씨 해봤거든요. 근데 대본을 이씨하니까 대본을 다 못 외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못 외우니까 멤버? 마비가 되는 갑자기 거예요. 확. 아. 네, 그리고 대본 써서 옛날에 올려주는 것도 했었어요. 그러면 눈이 자꾸 이렇게 아. 돌아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튼 뭐 안 좋아서 그냥 이거는 다른 거 뭐 멘트 같은 거 있으면 그거는 뭐 대본 보고 하는데, 그래서 그 비비크림이랑 컨실러를 조금, 아주 조금 콩알만큼 섞어주세요. 그래서 조금 커버를 필요한 곳에 부분적으로만 해줘요. 얼굴에 솔직히. 좀 홍조가 네, 조금 있고, 근데 편이라서. 마스크도 쓰고 하니까 생길 수밖에 없어서. 맞아, 요즘 마스크 쓰니까 네. 여기가 자꾸 오돌도돌하게 두드러기 같이 올라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가장 가려야 하는 다크는 안 가립니다. 다크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를 다크를 가려서 얼굴이 조금 더 답답해 보이고 여기도 더 길어 보였던 것 네, 같고. 맞아요. 여기에서 언니의 또 포인트는, 언니가 얼굴형이 워낙에 갸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길다고 언니가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뭔가 여기까지 깨끗하게 다크를 가려버리면 조금 더 그 면적이 조금 더 길게 느껴져서 그냥 본인이 살아있는 굴곡을 그대로 우리가 살리자라고 생각했고, 또 언니가 여기가 조금 더 입체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볼록한 부분? 왼쪽이 오른쪽 얼굴보다 조금 더 앞으로 이렇게 통통하다 그러나? 그게 약간 그리고- 컴플렉스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통은 우리가 하이라이트를 가운데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언니는 오히려 눈 밑을 그렇게 밝게 하지 않아요. 약간 다 반대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죠? 얘기하고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코 여기도 네, 맞아요. 다른 분들은 여기 이렇게 입체감 주려고 좀 어둡게 하고 하이라이트를 네. 주는데 저는 그 반대로. 네, 맞아요. 정확하게 언니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코가 언니가 높은 편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보통 여기 이렇게 노즈를 저희가 하잖아요. 근데 여기를 밝혀줍니다. 여기를 반대로. 반대로. 여기 음영이 지면은 얼굴이 너무 또렷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뭔가 좀 센 인상이 돼 보인다고 네, 하나? 그런 굴곡들을 이렇게 없어지도록 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다크는 노출하고 콧대는 낮아 보이게 하고. 그리고 코는 다 보통 이렇게 얄쌍하게 여기 코끝도 네. 이렇게 하는데 네. 우리는 안 해요. 반대로 이렇게 넓어 보이게. 네. 왜냐하면 더 좁게 하면 너무 얼굴이 길어 맞아요.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수년간 고민 끝에 완성된 음영 메이크업. 그리고 언니가 약간 볼도 앞쪽이 왼쪽이 더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눈썹 앞머리 뼈도 이쪽이 조금 더 나왔어요. 그래서 베이스 단계에서 살짝 밝은 컨실러로 이쪽을 조금 더 잡아주는 것도 우리가 이번부터 하게 됐어요. 여기를. 그러니까 조금 미세한 차이? 그래서 사람들이 뭘 어떻게 바꿨냐, 얼굴을. 이렇게 막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언니? 우리가 바뀐 거는 메이크업밖에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제 베이스를 해줍니다. 이게 진짜 토너 크림이 베이스가 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언니가 피부가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 베이스를 하고 이제 정말 중요한 우리의 이제 비밀인데
그죠? 비밀이지만 우리 오키님들을 위해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번에 언니와 했던 것은 바로 음영으로 윤곽을 잡는 것입니다. 색조나 이런 거를 화려하게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갖고 있는 거를 예뻐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쉐딩, 노즈 약간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넣는데요. 요거를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약간 얼굴이 너무 갸름해서 여기가 진짜 길어 보이고 좀 컴플렉스였는데 음영 메이크업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확실히 짧아 보이고 어려 보이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화면에서. 화면에서. 근데 진짜 사람들이 나한테 실물이 낫다는 얘기를 진짜 10명 만나면 10명 다 했었는데 이제 비로소 화면이 낫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지 않았나. 언니, 근데 아직 화면이 조금 더 따라와야 된다. 아, 진짜? 그때 어제 사진 찍을 때 화보 촬영을 하는데 그때 포토 실장님께서 그때도 예쁘게 찍어줬잖아, 언니. 그래서 언니가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었다라고 이제 하면서 내가 이렇게 예뻤어? 막 이렇게까지 이제 하셨는데 그만큼 우리가 화면에 봤을 때의 약간 그렇게 나온 것은 제 잘못이 아니었나. 이때까지 미리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왼쪽이 조금 더 볼륨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왼쪽이 더 예쁘게 나옵니다. 그 좀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음영을 줄 때도 여기에는 그냥 거의 톤만 맞춘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해주고 이쪽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우리가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쉐딩을 많이 안 해주고 그냥 살짝 연결감 느낌만 살짝 주고 그리고 이 부분에 조금 더 음영을 주는 편이기는 해요. 이 부분에 살짝. 근데 여기도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막 그렇진 않지만 요 오른쪽이 너무 날씬합니다. 얼굴이. 그래서 여기를 조금 잡아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쪽 부분에 한 번 더 이 부분만 부분적으로 더 쉐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언니가 쉐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여러분 집중해서 보십시오. 쉐딩을 눈썹뼈 위를 해줍니다. 눈썹뼈 위도 좀 이렇게 튀어나오면 얼굴이 너무 입체적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눈썹뼈 위에도 살짝 음영을 줘서 여기가 좀 들어가 보이게 평면 메이크업 중입니다. 이렇게 눈썹선 위에도 음영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는 약간 요 볼 밑에만 살짝 여기 해줘. 여기만. 요 끝에만. 많이 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노즈는 많이 해주지 않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노즈를 보통 생각하면 보이는 이 부분에다가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보이는 이 부분은 그냥 밋밋해야 되거든요. 최대한 밋밋해야 되고 여기 조금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을 눌러줍니다. 이게 진짜 크게 한몫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언니? 여기 조금 튀어나온 부분을 살짝 잡아서 눌러준다고 해야 될까? 그게 저뿐만 아니라 여기가 조금 돌출된 게 컴플렉스이신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언니한테 이렇게 해서 화면 보고 효과를 느끼고 그다음에 막 되게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아, 진짜 다들 효과를 느끼는 중? 저 혼자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조금 튀어나온 부분 이런 부분에 저희가 쉐딩을 해주고 있었어요. 볼에 여러분. 그리고 눈 밑에 다크서클과 연결해서 여기도 다 눌러주고 있었어요. 튀어나와 보이지 않게. 이거는 진짜 모를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서 여기를 조금 죽이면 오히려 코가 좀 더 높아 보이는 결국에는 입체적인 메이크업이 되는 게 아닌가? 그쵸. 근데 일상적인 위치가 아니잖아요. 언니. 여기 보통 다 그냥 코끝을 어떻게 보면 날렵하게 만들려고 하지 요 튀어나온 요 부분을 누를 생각은 우리도 왜 최근에 했을까요? 그죠 언니? 근데 진짜로 이렇게 코를 더 높게 보이게 하이라이트를 주고 하면 조금 더 인위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이 방법이 좀 더 자연스럽고 좋지 않았나. 그리고 빛을 받거나 너무 광택이 나지 않게끔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또 그게 더 입체적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준다. 나는 진짜 오히려 여기가 약간 통통한 게 되게 컴플렉스인데 그래서 여기를 오히려 항상 이렇게 죽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편이에요. 노력하고 그리고 눈 옆에, 꼬리 옆에도 여기도 튀어나오지 않게 되게 생각보다 많이 눌렀네요, 언니. 이게 네, 이 부분들도 튀어나오지 않게 저희가 쉐딩을 해줬어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기본적으로 쉐딩 하면은 얼굴 외곽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얼굴 안쪽도 이렇게 윤곽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눈썹을 그리도록 할게요. 유분기를 살짝 잡아주고, 유분기로 뭘로 잡아줘요? 유분기는 팩트로 쓰고 있는데 언니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여기 잡아주는 게? 네. 여기가? 그리고 어떤 이펙트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눈썹을 눈썹 컬러에 맞춰서 하는데, 그리고 막 너무 그린 듯이 각진 듯이 그리지 않고, 그리고 동그랗게 부드러운 눈썹보다는 약간 각진 느낌을 좋아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게 화면에 뭔가 좀 잘 나오는 것 같죠? 근데 이제 언니가 워낙에 갖고 있는 눈썹이 좋아서 이 상태에서 많이 그리진 않고 눈썹 끝에 끝지점 여기에 산을 조금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채워주고. 눈썹이 되게 두꺼웠어요, 예전에. 그 김 붙인 것처럼. 그래서 정리를 좀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썹이 얇아졌어. 많이 뽑으니까, 자꾸 뽑으니까 안 나는 것 같아, 이제.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언니.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나 그냥 그게 청순하다고 생각했지, 예전에는. 김 이렇게 딱 붙이고 나오는 게. 청순, 그치, 청순하지, 그치. 이게 살짝. 근데 나 이거 해주는 눈썹 섀도우가 생각보다 색깔이 되게 옅어서 나는 볼 때마다 놀라운데 어떻게 이렇게 옅은 색깔로 눈썹을 해요? 이건 생각보다 안 옅어요? 이거 난 옅은데 보눈으로 보면 이거보다 나는 막 이런 진한 색깔 해야 되고 이런 거 이런 진한 색깔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색깔 보시면 되게 연해요. 그쵸. 이거 그렇잖아 이거. 왜냐면 언니가 갖고 있는 기본 눈썹이 조금 있는 편이어서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 또 맨살에 할 경우에는 조금 진한 색깔로 눌러줘야 되긴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언니가 갖고 있는 게 워낙 좋기 때문에 그 빈 부분만 채워주고 그냥 그림자 같은 느낌으로 잡아줘야 된다고 해야 되나? 부족한 부분에 젤 라이너나 약간 펜슬로 좀 채워주면 되니까. 요즘에 자주 하는 이 목걸이는 최애 목걸이인가 봐. 요즘에 이거 선물 받은 거니까 우리 직원들이 선물해 준 거니까 내가 또 지켜보고 있다 우리 직원들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일을 하는 거죠. 정신 똑띠 차려라. 이렇게 가볍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색조 프라이머를 장착해줍니다. 오랜 시간 또 촬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프라이머를 사용을 해주면은 아무래도 지속력도 높아지고 이렇게 끼이는 현상도 좀 줄어들기 때문에 프라이머는 거의 꼭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 메이크업은 저희가 평소에 조금 많이 했던 메이크업, 초반부 메이크업이라고 오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알겠지만 메이크업이 완전 계속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언니가 한 명언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메이크업도 함께 연기해줘야 한다. 같이 함께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랑 저희 또 항상 출장 같이 다녀주시는 우리 아영님이랑 항상 현장에 언니가 하는 그날의 그 씬의 느낌과 의상에 따라서 같이 연기를 해주죠.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좀 온화할 땐 온화해주고 약간 그렇게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버전은 초반부에 많이 했던 그런 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련이가 아직 순수할 때의 메이크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흑화되기 전. 네. 일단은 이 아이를 사용을 했는데 너무 붉거나 따뜻하거나 그런 계열의 섀도우는 언니가 했을 때 별로 예쁘지가 않은 컬러들이에요. 베이지나 누드톤이어도 좀 쿨한 톤으로 많이 했을 때 훨씬 언니가 예뻐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컬러도 베이스 컬러지만 제가 기존에 많이 쓰는 베이지기가 많은 그런 아이는 아니고 쿨한 느낌이 나는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사용을 해서 쌍꺼풀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넓게 조금 발라주는 편이고요. 떴을 때 눈꼬리 끝 지점 이 부분에 섀도우가 가장 많이 보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눈꼬리 부분도 너무 처진 느낌이 들면 안 돼요. 처진 느낌이 들지 않게 옆으로 길게 조금 빠지면서 이 부분이 네모나게 아몬드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눈이 이렇게 조금
그런 느낌으로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고 쉐입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눈이 동그랗고 이렇게 동그랗게 큰 눈보다는 이렇게 조금 옆으로 길고 쿨한 눈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요새도 모니터 하면서 보니까 눈이 이렇게 잘 반달처럼 끝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아. 웃을 때나 뭐 할 때도. 그래서 그런 느낌보다는 위에 살짝 잡아줘서 살짝 업 시켜주는 그런 느낌을 더 선호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눈매가 뭔가 더 예뻐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쿨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요 약간 애쉬빛이 도는 그런 섀도우를 사용을 해주는데요. 거의 쌍꺼풀 부분 위주로. 앞쪽보다는 쌍꺼풀 부분에 해서 속눈썹 가까이 여기 흰 부분이 생기지 않게 발라주시고 떴을 때 또 이 부분이 더 잘 보이게 뒤쪽을 조금 더 업해서 발라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섀도우 진짜 간단하죠? 뷰러를 해주는데요. 이 뷰러는 바로 언니가 저에게 선물해준 뷰러입니다. 언니가 본인 눈에 안성맞춤인 뷰러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저까지 전수를 해주시면서 제가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뷰러랑 곡률과 이게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쓰기가 되게 처음에 어색했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다른 걸 못 쓰겠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좋아. 너무 좋아요. 구하기 좀 힘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눈이 서양인들처럼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것도 많이 멀어지는데 그치? 아구가 이렇게 딱 이렇게 아구가 입이 공간이 이렇게 여튼 많이 열린다. 예, 열려서 시야 확보가 더 잘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찝을 때도 더 조심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작으면은 속눈썹을 이 안에 끼워 넣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딱 진짜 적당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 이유로 잘 쓰고 있어요, 언니. 그리고 언니의 뷰러는 또 남들과 다릅니다, 여러분. 속눈썹 올리는 거는. 일단 1차적으로 살짝만 해줘요. 이 속눈썹이 만세가 되는 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눈이 너무 동그래지는 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살짝 업 시켜주고 눈꼬리 부분에 힘을 줘요. 눈꼬리 부분만 좀 많이 업을 시켜주는 편입니다. 그래야 좀 눈에 더 길어 보이는 거야. 네모나게 보이는 길어 거 보이고 좀 시원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끝부분이 처지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처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라인을 그릴 때 젤 라이너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하지 않아요. 눈을 또렷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언니 눈에만 적용되는 약간 좀 공식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할 때는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꾼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눈꼬리까지 섀도우로 연결을 하는데 눈꼬리가 너무 처지거나 올라가지 않게끔 일자로 빼줘야 됩니다. 아이라인 이런 느낌이면 안 돼요. 라인이 있나 없나 약간 이런 느낌. 난이도가 높은 눈입니다. 그래서 섀도우를 했을 때는 뭔가 이게 섀도우 같기도 하고 아이라인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나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또 물고기처럼 아이라인이 꺾이면 안 돼서 떴을 때 이렇게 약간 일자 느낌이 날 수 있게 이 끝부분을 섀도우로 살짝 연결을 해주면 돼요. 이게 언니가 되게 눈빛이 이제 드라마에서 되게 아련하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 라인 기법이 그러는 거에 또 한몫하지 않을까. 아주 큰 몫을 하지. 그리고 이게 또 조명에 따라서 라인이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섀도우로 해가지고. 그래서 떴을 때 약간 일자 느낌이 되게 라인을 이렇게 빼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약간 음영 섀도우와 처음에 썼던 섀도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 쌍꺼풀 끝나는 지점과 아이라인 그린 지점 있잖아요. 이 경계 부분에 한 번 더 음영을 넣어줘요. 그러면 더 끝이 길어 보이면서 눈매가 깊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꼬리를 그냥 연장시킨다는 느낌? 삼각존을 많이 또 아래로 채우면은 눈매가 또 뭔가 너무 좀 닫혀 보인다는 네, 느낌인데 그런 저희는 그냥 살짝 연결감을 줘서 뒤로 약간 라인의 연장선 같은 느낌으로 연결해서 음영을 줘요.
닫혀 보이는 눈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항상 조금 이렇게 라인을 그릴 때도 다 이렇게 열어놓는다 그러나? 그러면 조금 더 길고 시원한 눈매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를 할 건데 뷰러했던 부분을 한번 이렇게 브러쉬로 결을 잡아주고, 언니는 속눈썹을 붙이지 않습니다. 예, 속눈썹을 붙이면 오히려 눈이 더 안 예뻐 보이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속눈썹을 붙일 수 없고, 마스카라도 많이는 하지 않고 본인이 살아있는 그 속눈썹이 그대로 잘 세팅이 될 수 있게끔 그 정도 느낌으로 깔끔하게 해줘요. 예전에는 속눈썹에 자신이 있었는데 요즘에 좀 근데 지금도 언니 속눈썹이 나쁘진 않은데 예전에 좀 워낙에 많았어서 그래서 너무 많은 애기 묻지는 않게. 아시겠죠, 여러분? 눈 끝이 조금 섀도우도 뒤로 포인트, 라인도 뒤로 포인트, 속눈썹도 뒤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마스카라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약간 붉고대를 사용을 해서 오랜 시간 유지될 수 있게 한번 픽싱 해줍니다. 붉고대를 하면 확실히 오래 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래 가고 좀 번지는 것도 덜하고, 아무래도 이렇게 묻어있는 액이 1차적으로 한번 이렇게 닦여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또 이제 핵심, 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네. 바로 애교살 메이크업인데요. 애교살 메이크업 요즘 정말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언니도 애교살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보면 아래쪽에 약간 도톰한 그런 애교살 느낌을 낼 수 있겠는데요. 그게 저희는 애교살을 뭔가 장착하고 싶다고 해서 했다기보다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부분을 좀 더 짧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그러면 여기에 한번 이렇게 끊어주는 효과를 확실하게 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살짝 웃었을 때 이 나오는 뽀록 튀어나온 부분 아래쪽에 첫 번째 이 라인을 잡아줍니다. 첫 번째 라인을 대략 어떻게 내가 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잡아주고, 뒤에가 너무 열리지 않게 살짝끔 경계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애교살 브러쉬 있죠? 애교살 브러쉬 원래 애교살 섀도우하는 건데 음영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진한 컬러로 선을 잡아줬다고 하면 조금 연한 컬러들 있잖아요. 좀 연한 컬러들로 이 라인을 살짝 뭉갠다고 해야 될까? 좀 자연스럽게 뭉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자연스러운 그림자 같은 느낌, 이렇게 연출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면은 확실히 여 밑에 음영이 지다 보니까 눈의 영역도 커지고 얼굴 길이도 조금 더 짧아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언니가 웃었을 때 이미 애교살이 있긴 하지만 조명이나 이런 걸 많이 받았을 때 그게 많이 날아가잖아요. 그런 걸 조금 생각했을 때 조명에도 우리 언니가 원래 갖고 있는 이 애교살이 없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근데 이 애교 브러쉬가 정말 딱인 것 같아. 언니 딱이죠. 잘 써지죠, 이렇게 쓱쓱. 나 예전에 다른 브러쉬를 할 때는 너무 영역이 많이 돼서 다크서클처럼 어둡게 막 되고 막 이랬는데 이 브러쉬 하니까 정말 딱인 것 같아. 그죠.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너무 원래 진짜 정말 좀 애교 브러쉬에 딱 적당한 크기랑 길이, 동글동글해서 길이랑, 그죠. 이렇게 해주고 조금 더 내가 선명하게 보이고 싶다 하거나, 언니도 이 역할 자체에서 오늘 조금 더 돋보여야 된다라는 게 있을 때는 조금 더 진한 컬러를 사용을 해서 눈 아랫부분에 음영을 확실하게 줍니다. 근데 이게 진짜 한 끗 차이예요. 잘못하면 인위적이 보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처음에 우리가 사용했던 이 베이스 컬러 있죠? 이 컬러를 이 삼각존 아랫부분에 살짝 스킨톤과 비슷하게 발라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줍니다. 이 부분에 뭔가 흰 피부가 안 보이게. 이게 너무 하얗면 또 안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좀 더 이렇게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정확한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이 끝나면은 파우더를 가볍게 해주고 볼터치랑 립을 바르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소량 사용해서 그리고 디테일 파우더 브러쉬로 이런 부분은 너무 유분이 많으면 또 굴곡이 돋보이게끔
보니까 안 예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잘 잡아줍니다. 이렇게 가볍게 해주시고 블러셔는 자연스럽게 가운데 부분에 해주고 있고요. 살짝은 옆으로 나가는 느낌이 있지만 그렇다고 막 너무 가로로 길게 하진 않아요. 부분적으로 이 부분에만 딱 포인트가 되게끔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블러셔도 약간 사랑스럽지만 또 너무 샤방샤방하지는 않게 약간 자연스러운 혈색으로 연출해줍니다. 자, 이제 립만 바르면 이제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는데요. 립 같은 경우에는 살짝 여기 외곽을 정리를 해주시고요. 언니가 입술이 원래 갖고 있는 혈색이 조금 있는 편이어서 조금 아웃라인을 살짝만 잡아주고 립을 발라줍니다. 립 무늬가 진짜 많았는데 언니가 오늘 입고 나온 이 의상도 실제로 그죠? 그쵸. 드라마에서 입고 나왔던 의상을 그대로 준비해 오셨습니다. 진짜 심슨으로 변신하기 위해서. 언니 옥뷰티의 진심이었다. 우리는 늘 진심이잖아. 네, 그럼요, 언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용한 제품들도 드라마에서 심수련 역할 메이크업에 사용했던 제품들로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드라마는 연결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텝 친구들이 그날 쓴 거를 굉장히 잘 체크를 해놓죠. 즉흥적으로 하는 메이크업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핑크빛이 나는 제품을 먼저 베이스로 발라주고요. 그냥 입술 모양 그대로 발라주는데 요즘은 입술이 조금 도톰한 게 좀 예뻐 보이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조금 트렌드인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가. 그래서 언니가 갖고 있는 입술에서 뭔가 줄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도톰한 느낌이 들게끔 발라줬어요. 이렇게 발라주고 그거보다 조금 더 딥한 컬러를 사용을 해서 입술 안쪽부터 발라서 그라데이션을 해줍니다. 좀 자연스러우면서도 자, 이렇게 립까지 발라서 이제 메이크업을 완성을 했는데요. 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때그때 의상에 따라서 컬러를 굉장히 많이 바꾸기도 하는데 요 메이크업을 할 때 요대로 한 세트로 구성을 해서 발랐기 때문에 오늘은 요 느낌으로 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비포 애프터가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닐까봐 제가 지금 조금 걱정이 되는데, 비포 애프터 좀 다른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을까봐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 펜트하우스 속에 심수련의 메이크업이 너무너무 많이 궁금하다는 문의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아 언니와 함께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언니 어떠세요? 저의 체험 삶의 현장에. 아니, 우리 항상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니까 네. 뭐 이렇게 많이 다른 것도 없고 편하긴 한데 뭐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앞에 거울 대신 카메라가 있다는 거. 그죠. 거울 보면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 오키님들이 열심히 봐주셨으니까 저희가 오늘 조금 힘들었지만 또 되게 보람된 촬영이었던 것 같고 많은 제품을 쓰거나 좀 그런 어려운 메이크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드라마를 할 때는 솔직히 좀 심플한 메이크업들이 보통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메이크업을 따라 하시면 심수련처럼 수련, 가련, 아련한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이재 언니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리면서 자, 이렇게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우리 오키님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메이크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펜트하우스와 그리고 거기에서 열심히 열연하고 있는 우리 이재 언니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련이의 흑화 메이크업과 파티 메이크업도 기대해 주세요. 스포다, 스포. 네,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